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하락으로 들어선 거고 네. 이거를 막을 길은 거의 없는 거고 네, 없습니다. 응축의 시간으로 5년은 거의 절대적으로 네. 이제부터는 정부가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시장을 바꾸기 어려워요. 그래도 시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누적이 되는 거죠. 이제 정점에 오르고 하락기에 들어섰습니다. 네네. 그리고 신문에서 보니까 뭐 인덕원, 뭐 이거는 이미 신문에 나온 거니까 예. 뭐 동탄, 인덕원, 송도 막 대구 이런 데는 진짜 몇 억씩 막 떨어졌더라고요. 네네네. 막 심지어 송도 같은 데는 뭐 거의 40~50%도 네. 나오고 막 이러던데 이게 아직은 그 공포의 사라고 하잖아요. 네. 공포의 단계라고는 판단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그 잘못된 이론이나 잘못된 상식에 있어서 이 공포의 사라는 것과 환희의 팔라는 거는 잘못된 이론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건 결과적인 측면이거든요. 지금 하락하는 단계가 공포 단계다. 판단하면 지금 사잖아요. 그렇죠. 망하는 거예요. 오, 네. 그러니까 제 이론과 어떻게 보면 결과로 보면 똑같아요. 이게 일종의 역발상이거든요. 그렇죠. 네, 역발상인데 역발상과 제 사이클 이론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확신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들어가느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네. 그러니까 환희와 공포는 기준이 없어요. 맞아요. 좀 추상적이에요. 예,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어느 단계에서 이게 공포가 있는지 정확하게 모른단 말이에요. 계속 공포가 이어질 수도 있고 더 지하로 빠질 수도 있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공포지만 하락장 초반일 수도 있는 맞아요. 거고. 지금은 사실 하락장 초반이거든요. 근데 지금 공포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많죠. 그럼 공포에 살아. 그럼 지금 사는 게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이론에 의하면. 그렇죠. 그게 지금 잘못된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바닥이냐를 판단해가지고 들어가는 것과 추상적으로 그냥 남들이 안 사니까 반대 방향으로 남들이 그 막 집어 던질 때 그때 사야 되는다라는 이론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주식에서도 네. 요즘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게 하락이 계속 한 1년 넘게 되다 보니까 네. 역발상 잘못 부리면 네. 골로 간다고. 그렇죠. 역발상은 진짜 네. 잘못되면 판단이 기준이 정확하게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사고 나서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내가 샀는데 계속 빠지면 이거는 바닥도 아니고 공포에 산 게 잘한 게 아닌 거거든요. 그 기준을 좀 얘기해 주세요. 그 기준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주식에 대한 그 바닥 뭐 기준을 잡으려고 사실 고민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했는데 주식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부동산에서는 네. 찾았죠. 그래서 이제 사이클을 제가 강하게 이론적으로 만들고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게 그건데 진짜 신기한 게 바닥권이 됐을 때,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 보면 2012년, 13년 정도가 이제 바닥권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때 현장에 있을 때 사람들은 집을 사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사람들은 분명히 이제 이때가 바닥인데, 그리고 지나서도 분명히 바닥이 맞는데, 그러면 뭐 때문에 올라갔을까? 이거를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알지도 못했어요. 분명히 뭔가, 그러니까 기본 상식적인 이론으로 가면 올라가려면 결국에는 사야 되거든요. 누군가가 사야 올라가죠. 그런데 분명히 거래량이 막 늘거나 하지도 않고 거래량이 늘더라도 제가 이제 미분양 난 그 아파트를 많이 팔았으니까 미분양 난 현장에서는 거래량이 좀 늘긴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미분양 난 현장에서 거래가 늘면 가격은 올라가지 않아요. 거기는 가격이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을 늘더라도 가격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2012년, 13년도에 거래량이 약간 늘거든요. 근데 가격이 안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뉴스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거래량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안 올라간다. 이제는 집은 끝났다. 이런 이제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제 판단도 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택, 그 재고주택에 있던 거래량은 많이 늘질 않고. 그러니까 안 사죠, 사람들이. 그냥 미분양난 주택들 위주로 이제 거래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어쨌든 많이 사야 올라가는데, 안 사는데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연구하면서 제가, 우리나라는 전세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구나.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일반 대중은 시장이 먼저 변한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는 누가 먼저 시장을 바꾸냐? 세력이 바꾸죠. 세력이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세력이 없어요. 다 개미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사가지고 시장이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자동적으로 뭔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세가에 의해서 저절로 먼저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미들, 대중들이 뒤따라가서 이제 시장에 참여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닥권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떨어지는 바닥 신호예요. 그 심리가 완전히 죽었을 때는 바닥이라 생각할 때는 집을 사도 오르지 않을 거다라고 오히려 더 떨어질 거다 생각하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전세를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죠. 전세가가 조금씩 오를 수가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게 이제 신호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과거에 2012년, 13년 이때 바닥권 때 전세가율 자기가 지금 이제 살 집을 타겟을 정해서 거기에 전세가율을 봐라. 그럼 그게 과연 뭐 예를 들면 거기가 60%인데 70%인데 그게 앞으로 만약 5년 후에 뭐 2027년 이때 60% 70%가 나올 수 있을 건지 그게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비슷하게 형성될 거라고. 그러세요? 그렇고요. 그러니까 사람 심리는 제가 계속 연구를 하지만 거의 변함이 없이 똑같아요. 특히 돈에 관한 욕심에 관해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떨어지게 되면 집을 더 안 사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전세 시장이 그러니까 어쨌든 집은 필수품이잖아요. 필수품이다 보니까 집을 안 사게 되면 결국에 임차로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임대차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어긋나게 돼요. 그러니까 수요가 더 많아지는 시장으로 누적이 돼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바닥권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전세난이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전세난이 형성되려면 전세가율도 역대 최고치 그 정도까지 근접하거나 그걸 넘어서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가가 이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친구가 어느 지역의 아파트를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이 괜찮아요. 호재도 많고. 그래서 그걸 보내줬는데 진짜 한 40%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래도 전세가율이 낮은 거예요. 한 50%? 근데 과거에 보니까 한 70% 정도 됐던 거예요. 65에서 70. 근데 지금도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저 수억 빠졌는데도 아직 10%, 20%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세가율이 충분히 올라올 때까지는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자들은 안 사는 쪽을 선택하거든요. 몇 사람이 산다고 해서 그 지역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졌는데. 매수 심리는 살아나기가 어렵고 결국에는 이걸 돌리려면 전세 시장이 살아나고 전세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상황이 벌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밀어 올리려면 환경이 갖춰져야 돼요. 전세가와 매매가가 거의 딱 붙어져 있어야 밀어 올리는 거예요. 지금처럼 전세가와 매매가의 비율이 한 50%, 60% 선이 되면 전세가가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전세가가 올라가더라도 매매가를 밀어 올리지 못해요. 아니, 그 지역은 전세가도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임대차 3법 때문에 2년 전에는 임대차 3법 때문에 폭등을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가 많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 매매가는 계속 하락하는데 이제 전세가는 안정이 되는 상황으로 이제 바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세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이제 서서히 에너지가 시장 안에서 쌓이게 되죠. 그러면은 소장님 보통 이렇게 이제 하락에 들어섰고 어디까지 집값이 빠질 것이다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몇몇 전문가분들은 뭐 30% 빠지고 뭐 많이 빠지는 건 40%까지 빠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 전세가율까지도 좀 같이 보면 더 정확하다고 좀. 그렇죠. 그걸 저는 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보고. 그것까지 예상하고 보통 이제 한 40% 정도 빠질 거고 그다음에 기간은 5, 6년 정도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전세 시장이 충분히 이제 하락하다가 멈춰서 나중에 상승을 해야 전세가율이 좁혀지거든요. 매매가 하락하는데 전세가도 계속 하락하면 전세가율은 좁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매가는 하락하는데 전세가가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올라가야 이제 이 둘 간의 간격이 좁아지는 거잖아요. 그 기간이 그 정도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가격이 한 2020년 네. 정도 가격으로 좀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전세가율까지 만약에 여기다가 넣는다고 하면 네. 2019, 2018년 가격까지도 더 떨어질 수 있죠. 아, 그래요? 네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제가 40%를 얘기한다라고 해서 사람들은 이게 일종의 각인 효과처럼 40%에만 포커스가 맞아요.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가 40%, 내가 관심 있는 아파트가 40%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안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잘못된 게 제가 평균치를 얘기하는 거고 예,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각 개별 아파트는 50%, 60% 떨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바라보는 게 먼저 떨어져서 40% 정도 떨어졌다라면 다른 게 나머지 기간 동안 계속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아무도 안 사고 결국에는 여기에서 더 팔고자 하는 사람이 더 싸게 팔면 예, 50%, 60% 떨어지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과 그러니까 단순히 가격이나 어떤 그 퍼센테이지나 기간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안 되고 중요한 거는 언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느냐 이건데 결국에는 전세가율과 전세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갖춰져야 그때부터 이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럼 그 상황이 만약에 저 밑에서 갖춰진다. 그러면 제가 말하는 평균치 40%보다 더 빠지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소장님께서 앞서서 대략 한 5년 정도를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이게 좀 앞당겨질 가능성은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전세난이 형성되려면 항상 누적 효과가 필요하거든요. 네. 뭐든지 누적이 되어야 에너지가 생기지 전세난이라는 건 뭐냐면 전세 시장이 수요 공급이 완전히 어긋날 정도로 그 시장이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누적이 되어야 이게 형성이 되지 지금 당장 사람들이 막 집을 안 사고 임차인으로 간다고 해서 이게 전세난으로 가냐 아니거든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에너지라는 거는 항상 뭔가 그 에너지가 누적돼서 응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응축이 되어 있어야 나중에 큰 힘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매매가를 밀어 올릴 정도의 큰 힘을 가지려면 이게 에너지가 응축이 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이 바로 적어도 지금 하락 기간 동안 5년에서 6년 이상 걸리게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은 전세가도 하락하고 있잖아요. 네. 만약에 지금 전세가가 멈춰 있다면 조금 빨리 올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가 어떻게 될지 참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하락할 가능성이 지금 많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그대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락한다라면 전세가율은 거의 비슷하게 지금 1년 전과 지금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매매가는 하락을 했는데 전세가가 하락하니까. 그럼 전세가율은 지금 거의 그대로란 말이죠. 전세가율이 예전에 있었던 인기 있는 것 같은 경우는 75%, 인기 없는 것 같은 경우는 90%될 때까지 시간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는 거죠. 와,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에너지 응축의 시간이 네.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게 뭐 개인이 뭐 이렇게 몇 명이 뭐 아무리 뭐 개인들이 뭉쳐서 어떤 집단이 한다 해도 네. 더 많은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렇죠. 것이고. 그분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시장을 바꾸지 못하고요. 못하는 거니까. 예, 선도적인 투자자들이 가면 문제가 뭐냐면 전세 에너지가 쌓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웅달님이 1주택자예요. 만약에 1주택자라서 이제 살고 있다가 내가 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집을 하나 더 사야 되겠네 라고 선도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전세 공급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 공급이 안 생겨야 에너지가 그렇죠. 예, 전세 공급이 그러네요. 줄어들고 임차인 수가 늘어야 전세난이 형성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쌓이는 거죠. 근데 선도적인 사람들이 몇 사람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럼 전세난이 형성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시장이 잠깐 반등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뒤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다시 주저앉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하락으로 들어선 거고 네. 이거를 막을 길은 거의 없는 거고. 예, 없습니다. 응축의 시간으로 5년은 거의 절대적으로 네. 정해진 기간으로. 이제부터는 정부가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시장을 바꾸기 어려워요. 그 문재인 지난 정부에서 네. 20 몇 차례 하면서 네, 네. 그게 이제 규제의 누적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완전 역으로 네.
이제 규제가 완화되는 쪽으로 누적 기간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하락장에서는 정부가 이걸 하락을 막기 위해서 규제를 이제 다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도 시장이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규제를 풀어주는 거에서 멈추질 않고 부양책이라는 걸 써요. 그렇게 쓰겠죠, 역으로. 네. 그래서 이제 세금이 있던 거를 지금은 이제 규제 풀어주는 건 중과됐던 거를 일반으로 돌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양책은 뭐냐? 일반으로 있던 걸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양도세 면제나 대출 한도를 확대시켜 주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추가로 생길 수 있어요. 그래도 시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누적이 되는 거죠. 이번 이제 하락장에서는 규제의 누적 효과가 아니고 이제 규제 해제의 누적 효과가 이제 서서히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닥에서 이제 상승할 때는 이제 이 상승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시장에서 정부가 규제를 다 풀어줬고, 예, 다 부양책을 써놨고 했기 때문에 이제 상승 위 천정에는 빵 뚫려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강한 힘으로 다시 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 정부 정책의 실패라는 면도 있었을 수도 있지만 네. 과거에 그 지난 정부에서 네. 이 규제를 하나씩 올렸던 게 어떻게 보면은 또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심리는 이미 상승으로 잡았던 거기 때문에 네. 정부 정책이 나왔어도 잡을 수가 없었던 거고 그렇죠. 그런 면이 또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건 필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 실패로 올랐다고 딱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는 항상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정부 정책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고 시장이 규제 정책을 이긴 것뿐이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규제의 효과는 반드시 나타난다. 누적 효과로.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본 시장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대표적으로 다른 이유, 시장 상황이 다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정책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일본은 정책이라는 거를 일본 그 폭등장 옛날 80년대 그 엄청난 폭등을 일어났을 때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처럼 부동산에 강한 규제를 계속 넣지를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뭐냐면 수요자를 억제하지 못하고 수요자가 계속 확대 재생산이 되면서 폭등을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정책을 가하는 거죠. 근데 지금 당장 규제를 가할 때는 효과가 없어요. 근데 약간 데미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일부 채널에서 이제 복싱으로 비유를 하는데 잽을 날리는 거예요. 잽을 맞으면 상대방은 다운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죠. 라운드가 이게 누적된 데미지가 쌓이는 거예요. 잽을 계속 날리게 되면 데미지가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데미지가 어느 정도 많이 쌓이게 되면 아주 가벼운 클린 히트라고 하나요? 이걸로 딱 했을 때 바로 다운되는 상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정책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게 다른 나라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하락으로 들어섰고 이제 30% 40% 뭐 이렇게 빠진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이제 전세가율도 좀 얘기를 해주시고 또 전세난이라는 현상까지 좀 얘기를 해주시고 에너지 응축의 시간으로 5년 정도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셔서 이걸 또 너무 공식화하지 마시고 여기서 대략 이제 개인의 그 버퍼를 또 주고 개인의 맥락이 다르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무주택자분들은 이제 그 내 집 마련 그런 것도 한번 시기를 또 잡아보시면 좋겠고 1주택자 다주차분도 어떻게 좀 전략을 해야 자산을 지킬 수 있는지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